마우스 포인트가 왜 보이냐? 네, 어서 오세요. 일찍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느바 좀 아쉽네. 어젠 시카고, 오늘은 멤피스, 시브롱탱 1.2배 딸이 그지 같네. 어제 뭐 부주력이라도 먹어서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축구 잘 나가고 있고, 제가 오늘 일찍 왔는데 앞으로 조금 일찍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느바 분석 시간을 제가 한 2배 늘렸어. 2배 늘려가지고 조금 뭐랄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초안이 이게 어느 정도 루틴이 조금 적응이 될 때까지는 매일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좀 일찍 이렇게 축구만 이렇게 하고 느바 아침에 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 당분간은 뭐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근데 매일 그럴지는 뭐 저도 이게 뭐 분석에 따라 경기 수에 따라 다른 거라 잘 모르겠는데 분석 시간 2배 늘려서 빡칠 대로 빡쳤습니다. 저도 조금씩 늘리다가 그냥 2배로 늘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좀 그랬었고 어제부터 늘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축구만 하고 이렇게 일찍 왔고요. 아니 뭐 멤피스도 더럽게 못했는데 피닉스 3점 뭐 다 들어가네. 워싱턴 가비지 딸이가 무슨 3점 던지는 족족 들어가니까 가뜩이나 못하니까 답도 없더라고 진짜로. 따라가면은 백투백 3점 넣고 뭐 3드1까지 해가지고 쫙 벌려버리고 답이 없어서 진짜 경기 보는데 보스턴만 잘 물어놓고 너무 아쉽네. 어제도 시카고 휴스턴 그냥 말도 안 되는 3점 다 들어가더니 똥배들이 뭐 반대 팀들이 3점이면 다 들어가. 어쨌든 간에 4시 말씀드렸는데 뭐 일찍 왔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뭐 다시 보기 봐도 여유가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축구 연타 좋고요. 재기하고 나서 뭐 2번 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다 맞추고 있고 오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축구만 하려니까 여유가 돼가지고 PPT 간만에 가져왔는데 간만에 쓰려니까 좀 어색하네. 최근에 그냥 메모장에만 하다가 첫 번째 경기 아작시오 대 앙제. 이런 경기는
사실 일단 뭐 주력으로는 못 찍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둘 다 개똥팀이고요. 그냥 뭐 강등 유력 후보, 앙제의 강등 가능성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봤었는데 몇 퍼센트 이상이었는데, 강등 가능성 해외 쪽에서는 80%였나? 60%였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50% 이상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높게 보는 팀이고, 아작시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력 후보입니다. 상당히 강등 유력 후보인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상당히 유력 후보인데, 어쨌든 둘 다 처참해요. 둘 다 처참하고 뭐 성적도 별로고, 항체 같은 경우 답이 없어서 지금 뭐 감독도 휴식기 몇 주 전에 바꿨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이군 감독이었나? 리저브 감독인가? 무튼 해가지고 밑에서 끌어올렸어요. 감독도 어쨌든 바꿔가지고 오늘 그 새 감독의 데뷔전인 상황이고, 아작시오 같은 경우 어쨌든 2부에서 올라와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만, 휴식기 직전에야, 그러니까 휴식기가 언제였지? 11월?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에 와서야 홈 첫 승을 거뒀어요. 어떻게든 비벼가지고 뭐 수비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는 팀인데, 어쨌든 봐야 될 부분은 결정자들, 아작쇼가 수비 쪽의 결정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비넬, 비달, 뭐 곤잘레스, 코네, 다 수비예요. 다 수비. 지금 센터백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고, 그 밖에도 뭐 로테이션 공격수나 뭐 로테이션 윙어 정도 빠져 있고, 이게 뭐 특이사항에 월드컵 4강로 둘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앙제에 이제 모로코 핵심이었던 놈 둘이 있습니다. 원래 뭐 한 놈은 제가 그래도 눈여겨보고 있던 놈인데, 뭐 부팔이랑 우나이, 얘는 이제 조금 더 전방에서 뛰는 놈이고, 얘는 미드필더 진영에서 뛰는 놈인데, 둘 다 기본적으로 빠르고 개인기가 좋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둘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웃긴 게 둘 다 월드컵에서 잘했잖아요. 둘이 잘했거든요. 둘 다 잘했어요. 4강 주역들인데, 바로 이제 이적할 것 같아요. 곧 있으면은. 앙제도 뭐 돈 벌어다 주니까 뭐 보내려는 건지, 바로 이제 뭐 곧 1월 이적 시장 열리자마자 금방 다른 팀 찾아서 나갈 분위기고, 당장에 뭐 오늘 경기는 출전이 불가합니다. 출전이 불가해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에이스 둘 빠졌다. 원래도 부팔이 3골인가? 3골인가 4골로 앙제 득점 1등이에요. 뭐 많은 골은 넣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근데 뭐 에이스 둘 빠진 상황에서 뭐 카펠레도 빠졌고, 뭐 전방 쪽에 디오니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여서, 뭐 둘 다 얘는 수비 다 빠졌고 센터백이 거의 없고요. 돌려 쓰거나 뭐 수비형 미드필더 내리거나 아니면 밑에서 올리거나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앙제 같은 경우 뭐 에이스들 다 빠졌고 그 밖에도 또 잔부상 있는 애들 좀 있고요. 상황이 이걸 뭐 한쪽으로 쉽게 찍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앙제는 답이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데 뭐 핵심들 빠진 상황에서 감독 교체를 했는데, 그것도 뭐 좋은 감독도 아니고 밑에서 경험도 없는 놈을 끌어올려가지고 사실 기대치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작시오가 아무리 수비 쪽에 공백이 있다고 하는, 앙제 뭐 핵심 공격도 빠졌고 사실상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뭐 아작시오 쪽으로 찌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작도 솔직히 못 믿겠어요. 뭔가 뭐 승 아니면은 무 사이드인 것 같아 보이긴 한데. 노이즈 있다고요? 잠시만요.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지직거려요? 빨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마이크 바꾸던가 해야지. 가끔씩 이러네. 괜찮나요? 좀 괜찮아졌나요? 오케이. 뽑았다 끼면 되더라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뭐 수비도 많이 빠져있고 해서 언더 쪽이 좀 그렇죠. 사실 앙제도 뭐 아저씨 공격력 좋은 팀도 아니고, 앙제도 지금 뭐 공격 자원도 좀 빠져있고 해가지고 언더 찍고 싶은데, 일단 수비가 좀 많이 빠져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무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니죠. 뭐 아작쇼가 마인해도 솔직히 이상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승환님 무사이드 같은데 이런 경기 솔직히 돈을 걸고 싶지 않다 정도 느낌입니다. 뚜로아 대 낭뜨. 자, 뭐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만났어요. 투루아 같은 경우 뭐 딱 요정도 성적이나 조금 더 밑에 겉돌만한 팀이라고 보고요. 낭트 같은 경우 지난 시즌에 뭐 컵대회도 우승하고 올 시즌 유럽 대항전 같이 이제 겹치면서 솔직히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전체적으로 성적이 월드컵 직전이나 뭐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원정에서 아직까지 첫 승이 없어요. 좀 재밌게 볼 부분은 트루아 지금 홈 5연무입니다. 참 홈 5연무는 진짜로 뭐 본 기억이 있나? 한두 번 뭐 본 적은 있겠죠? 이렇게 놀랐던 적이 한두 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유견무가 뜰지 안 뜰지 좀 궁금한 매치이기도 한데 어쨌든 결정자들이나 이런 것들 좀 봐보면은 트루아 마마발드 출전 정지입니다. 주포예요, 주포. 최다 득점자 7골이었나? 7골 4헛인가? 제 기억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놈이 이제 4골인가 넣고 있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전방에 이제 공격수, 어시스트 능력까지 있는 마마발데 출전 정지로 빠졌고요. 여기에 뭐 짜잘한 자원들 불투명에 몇 명 떠 있습니다. 낭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피아나 파비오 그리고 뭐 은딜로 출전 정지. 여기에 뭐 센터백에 센톤즈 불투명인데 뭐 사이드백 정도 이렇게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파비오 얘 개입니다. 옛날 맨유 뛰던 놈. 맨유 뛰던 놈 개예요. 얘도 사이드백이고 같은 위치입니다. 근데 어쨌든 뛸 수 있는 선수는 있어 보여요. 파비오도 뭐 낭트에서 뭐 거의 뛰질 못했기 때문에 마탱에 갔잖아요. 요 정도 느낌인데 제가 보는 이 경기는 일단은 낭트가 사실 유럽 대항전 병행하면서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 체력적인 문제가 가장 좀 컸고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그 정도 레벨이 아니잖아. 보통 이 정도 레벨 팀이 유럽 대항전 병행하면은 리그 성적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들 스쿼드 뎁스나 좀 전력에 비해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데 낭트 같은 경우 가뜩이나 전력도 뭐 병행할 전력이 아니다 보니까 시작부터 그냥 고꾸라졌어요. 유럽 대항전 병행하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월드컵 기간 같은 이런 휴식 자체가 사실 낭트 같은 팀한테는 진짜로 뭐 꿀맛 같은 휴식이에요. 가장 체력적인 부담이 컸을 겁니다. 아마 웬만한 팀들보다도 유럽 대항전은 애초에 병행할 만한 스쿼드 뎁스나 구성 자체가 아님에도 뛰어왔기 때문에 가장 달콤했을 부분이 있고 전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낭트가 조금 더 나아요. 이번 시즌 성적이야 뭐 그렇다 치고 아직까지 원정에서 첫 승이 없다곤 하나 이런 휴식기나 또 더군다나 본인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좀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선수들 인터뷰 자체도 우리 후반기에 꼭 반등할 거다라는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이즈에서 어쨌든 투르아가 수비 쪽에 문제가 있고 낭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그래도 물론 또 병행하면서 또 고꾸라질 것 같긴 한데 스타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잘 끊을 수 있다는 그런 사이즈는 있는 것 같아요. 상대 전적도 지금 뭐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투르아 같은 경우도 뭐 홈에서만큼은 뭐 승리를 잘 챙기지 못하는 모습 봤을 때 낭트 역배승 봅니다. 역배승 보고요. 프레임 봅니다. 언어바는 굳이 보면 오바. 굳이 보면 오바. 둘 다 수비가 별로라서 굳이 보면 오바 보고 어쨌든 투로아의 마마발데 주포 빠진 것도 분명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오세르 대 모나코. 이 경기는 아마 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세르 같은 경우 여전히 장기 부상에 센터백 빠져 있고 베르날도 빠져 있고 그 밖에 뭐 불투명자들이 엄청 많아요. 뭐 무토, 다노아, 뭐 뒤지몽 이름 왜 이래? 페레이라, 뭐 호에프, 장비에, 뭐 아틸, 뭐 해가지고 뭐 주전 쌤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백업, 뭐
중미 뭐 해가지고 상당히 불투명자들이 많은데 출전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불투명자들 일단 상당히 많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레버쿠젠이었나? 어쨌든 폴란트가 이제 최근에 또 부상으로 좀 오늘 빠지는 걸로 보이고 어쨌든 여기도 이제 프랑스 국대가 있잖아요. 유스프 포파나 결승전에 교체로 뛰었었나? 뛰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후반인가 연장인가? 아무튼 일단은 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뭐 디사시도 살짝 디사시 핵심 수비도 살짝 불투명인데 둘 다 일단은 뛸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폴란트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빠지는 것 같고 나머지 거의 풀입니다. 어쨌든 모나코도 생각보다는 지금 성적이 스쿼드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처져 있는 그림에서 휴식기 자체를 좀 다른 팀들보다는 열심히 보냈어요. 그러니까 평가전 치른 횟수 자체도 다른 팀들보다 월등히 많고 4번인가 3번인가 보통 제일 많은 팀들이 그 정도 하거든요. 모나코도 상당히 많이 치러 직전 경기 뭐 리즈 상대로 4대1 이겼고 그 전 경기 피오렌티나 1대1 그 전에 엠폴리 1대0 그 전에 세비야 1대1 4번 치렀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달려왔던 부분에 있어서 전력 차이가 두 팀 간에 어쨌든 극명해요. 모나코도 원정에서만큼은 홈에서보다는 좀 더 믿을 만한 사이즈고 이게 불안하다면 사실 그 리그왕이라 불안한 점밖에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배당도 이 정도 배당에 이 정도 사이즈면은 뭐 크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오세르가 물론 홈에서 뭐 어느 정도 비비는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생각보다 뭐 득점도 조금씩 터져주고 또 이게 역대입니다. 이거 상대전적. 얘는 뭐 최근에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옛날 것까지 다 가져왔어요. 그냥 싹 다. 근데 조금 그쵸? 이거 보면은 살짝 머리 갸우뚱하게 되죠. 나 모나코 갈라 그랬는데 싶어지는데 어쨌든 당장에 두 팀 간의 전력이나 모나코 쪽의 전력 누수도 전혀 없는 타이밍에서 잡는다고 봅니다. 모나코 해외 쪽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뭐 아마 저녁 되면 배당이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해외도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모나코 사이드 봅니다. 불안한 거는 리그왕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그렇다. 퇴장에 대한 변수가 리그왕에 좀 많기도 하고 그 다음 경기 이제 클레르몽 대 릴입니다. 뭐 클레르몽 같은 경우 뭐 큰 부상자들은 없어요. 뭐 고날롱이나 얘 뭐 그라나다에서 뛰던 놈이었나? 헷갈리네. 얘나 뭐 왼쪽 사이드 빼고 맨디나 이제 불투명 정도 떠 있는데 제 생각엔 나올 것 같고요. 릴 같은 경우 이제 반바 출전 정지입니다. 이제 왼쪽 사이드 공격 쪽에 상당히 좋죠. 릴의 뭐 원투펀치 중에 한 명입니다. 빠져 있고요. 그리고 나폴리에서 임대온 오나스. 나폴리에서 뭐 지난 시즌에도 백업 보고 하다가 올 시즌에 뭐 흡이차도 오고 뭐 해가지고 좀 밀려났어요. 로자노 있고 꽉 찼잖아 거의. 그래가지고 뭐 전방 쪽에서 뛰는 놈인데 어쨌든 연습 경기는 뛰었는데 갑자기 빠져있어. 뭐 약간 질병 문제 같아. 감기나 약간 뭐 그런 거 같아. 뭐 몸이 뭐 다치거나 그런 거보다도 질병이라 떠 있는 거 보니까 잘 뛰었었거든요. 평가전에서 그 나폴리랑 릴이랑 한번 붙었는데 연습 경기에서 그때 골도 넣었어요. 릴이 나폴리를 이제 4대1로 이겼었는데 그때 골도 넣었는데 갑자기 그게 한 일주일 전에 했나? 갑자기 빠졌어. 그 경기 멀쩡하게 뛰고 나서 질병인 것 같은데 빠져있고 몇몇 자원들이 불투명에 떠있긴 한데 웬만하면 나올 것 같아요. 안드레 고메즈 이놈 이제 에버튼에서 임대온 놈 이스마일리 상당히 공격력 좋은 사이드백 얘나 이제 주장 센터백에 이제 콘테 정도 불투명 떠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출전 일단은 가능해 보입니다. 안드레 고메즈 뛸 수 있을 것 같고 뭐 얘네 둘 정도가 살짝 뭐 불투명 느낌 좀 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릴 역시도 반바가 빠진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한데 클레르몽이라는 팀 자체가 사실 전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에요. 지금 뭐 10위권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성적도 은근히 뭐 비비거나 뭐 이기는 횟수도 상당히 많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본머스과 얘네 본머스랑 비슷해요. 본인 하는 것들에 비해서 얻어가는 결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진 경기를 막 상대가 퇴장당해가지고 뭐 개뽀록으로 잡거나 이런 경기들도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공격도 제대로 못했다가 막 한두 골 넣어가지고 뽀록으로 이기고 약간 운이 좀 따라주는 팀이거든요. 확실한 건 10위권 전력 자체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예 강등권이라고 보기도 어느 정도는 뭐 사이즈는 있는데 화면이 흐리면은 화질 조정 직접 하셔야 될 겁니다. 제 화면에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화면이 흐린가? 화질 조정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사이즈에서 릴이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력적인 누수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릴 역시도 연습 게임의 결과나 뭐 준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가져갔었던 팀이고 직전기 나폴리랑 할 때도 뭐 괜찮게 잘 했어요. 릴도 좀 빡세게 했으면 4경기 치렀거든요. 근데 뭐 나폴리 2대0, 아니 나폴리 4대1, 그리고 이제 LABDC 캄비로 2대0, 그리고 라리가 바야도르드 2대0. 그 전에는 뭐 모르는 팀인데 어디야 이게, 오스탠드? 뭐 어디 팀인지도 모르겠다. 막 시작했대 2대2로 비겼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 한참 전이니까 한창 이제 경기 뛰려고 할 때고, 클레르몬 같은 경우는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평가전에서도 다 졌어. 다 한 번 비기고 다 졌어. 뭐 개똥팀한테도 졌어요 직전 경기는. 그런 좀 봤을 때 DTD 타이밍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타이밍에 생각보다 강한 랑스 리를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벨기에입니까?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쨌든 DTD 타이밍에 릴 정도 만났으면 질만하다. 릴승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브레스트와 대 리옹. 요 경기는 일단은 뭐 당연히 조심해야 될 만한 경기예요. 그러니까 브레스트와가 이번 시즌에 상당히 조금 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중간에 감독이 잘렸어요. 사실 이것보다는 전력이 저는 조금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순위보다는. 그래서 초반에 성적이 내리꼽아가지고 감독 교체를 했고, 감독 교체 이후에 한 5경기 정도로 했는데 그 성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독 교체 이후에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성적도, 그러니까 월드컵 휴식기 직전에 괜찮았어요. 한번 읊어드리면은 5경기인가 해가지고 2승 1무 2패네. 2승 1무 2패. 감독 4경기인가 5경기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5경기로 잡으면은 데뷔전 낭트전에 4대1로 졌고, 그 전에 클레르몽 뚜깝 했고, 랭스 비겼고, 니스한테 이때 이 경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잘했는데 졌어요. 잘했는데 졌고, 그리고 투라 상대로 이겼고, 뭐 이런 사이즈고, 리옹 같은 경우가 지금 리옹도 중간에 이제 로랑 블랑으로 감독 교체가 있었죠. 교체 이후에 조금은 나아진 모습은 있어요. 분명히 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는데 리옹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뭔가 아직까지는 선수 구성도 그렇고 전방에서의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이 썩 믿을만쩍스럽진 않아. 아직도 라카제트 같은 애들에 좀 의존하고 있어요. 한물 간 애들. 결장자 쪽을 보면은 브레스트는 이제 카르도나 백업 공격수 출전 정지, 그리고 다리, 여기도 4강 주역있네. 얘도 모로코 놈입니다. 센터백이거든요. 센터백인데 모로코에서 이제 마판에 센터백들이 뭐 줄부상이 있었잖아. 아구에르드나 또 막 애들 해가지고 줄부상 해가지고 조별연 한 경기도 못 뛰었는데 8강인가 8강 4강 둘 다 뛰었을 거예요 아마. 그 크로아티아전에 골 넣은 놈이 요 놈입니다. 얘도 이제 아마 못 나오는 것 같고요. 추가로 리스멜루나 뭐 두아롱 불투명이 떠있는데 일단 리스멜루는 중요해요 여러분들. 얘는 중요한 놈입니다. 브레스트와에서. 그러니까 노리치에서 이제 임대온 놈인데, 원래 노리치 뛰기 전에 리강에서 되게 잘해가지고 이제 PL로 넘어간 건데, 어쨌든 와가지고 다시 뭐 리강에서 원래 가락구가 있던 놈이니까 바로 살아나서 엄청 잘해요. 브레스트와에서 상당히 지금 그래도 믿을만한 미드필더인데 불투명인데 제가 볼 때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부 그쪽에서 이제 뭐 좀 불투명 사이즈다라고 보는 데가 있는데 뭐 소집이나 이런 건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라인업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리스멜로 정도면 좀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사이즈긴 한데 일단 나온다고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리옹 같은 경우 수비 쪽 자원들이 많이 빠져요. 센터백 구스토나 보아탱이나 그리고 타글리아피코, 아르헨티나 우승 빠졌고요. 그리고 아우아르 같은 경우도 오늘 빠졌습니다. 미드필더 쪽에서 아우아르도 리옹이 챔스 한창 잘 했을 때 있잖아. 아우아르 그때 아우아르가 리옹 이제 돌격 대장이었죠.
잘했었는데 뭐 이번 시즌에는 뭐 감독과의 불화도 있고 해가지고 거의 기용 못하다가 감독 바뀌고 좀 썼는데 폼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연습 경기는 다 뛰었는데 오늘 경기는 좀 또 몸 상태 안 좋아서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미드필더 쪽에 톨리소 정도 불투명 떠 있는데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저는 어쨌든 브레스트와가 홈에서만큼은 리옹 상대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홈에서 리옹하고 이거 역대까지 이거 최근인데 역대까지 가져오면은 1승 4무 1패인가? 그래요 홈에서 브레스타가. 근데 웃긴 거는 브레스타가 리옹 상대로 1승밖에 없어요. 공격 1승밖에 없는데 그게 뭐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브레스타가 리옹 상대로 상당히 잘 비볐던 것도 있고 월드컵 직전 뭐 한 달 반 전인가 감독 교체 해가지고 그 이후로 확 경기력이나 성적도 좋아진 부분이나 리옹 쪽에 뭐 전력적인 누수나 아니면은 수비 쪽도 지금 많이 빠져 있고 뭐 원정 성적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거 저 브레스트와 프렘 봅니다. 프랜승 보고요. 다 득점. 둘 다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도 뭐 누수가 있고요. 브레스트와도 솔직히 수비력 자체는 감독 교체 이후엔 좀 나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믿을만한 사이즈가 아니어서 리옹이 잡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바가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브레스트와 프렌을 봤지만 승치를 빠면 오바가 낫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같은 경우 뭐 메시는 당연히 빠지고 뭐 수비 쪽에 사이드 쪽에 누노 멘데스나 뭐 다닐로나 뭐 이런 애들 좀 빠져 있긴 한데 일단은 하키미 음바페가 훈련 자체는 참여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일단 출전 대기입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월드컵 결승 그리고 하키미 4강 3, 4위전 3, 4위전 나왔었나? 헷갈리네. 나왔겠죠? 또 뭐 이렇게 뛴 애들인데 오늘 경기 어쨌든 좀 돌려줄 수도 있어요. 파리가 뭐 뛰게 하는 팀들은 또 뛰고 돌릴 팀들은 또 돌리더라고. 뭐 팀들마다 좀 다르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이마르도 뭐 일단은 출전 대기긴 한데 제가 볼 때 뭐 약간 불투명 사이즈 느낌 나고 마르키뉴스도 마찬가지로 참 이렇게 막 좀 불투명들을 좀 떴어가지고 라인오버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편하게 많이 찍기도 좀 그렇고 스트라스도 올 시즌 자체는 이거 19위로 상당히 쳐져 있지만 얘네 전력은 좋아요. 지난 시즌 중상위권 했던 팀인데 올 시즌에 어떤 압박의 짜임새나 그런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이슈시기를 바탕으로 준비를 잘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전력 자체는 분명히 이 순위보다는 반등이 가능한 팀이어가지고 이거 만약에 또 파리 쪽에 막 결장력 좀 있고 하면은 비빌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순위 자체는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전력 자체는 나쁘진 않아가지고 감독이 또 잘했으면 충분히 더 반등이 가능한 팀이어서 별로 끌리지 않는다 마엔. 넘어갈게요 그냥. 패스. 굳이 찍으면 2.5% 찍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즈 대 맨시티. 이 경기는 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걱정되는 거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맨시티가 올 시즌 원정에서 안 좋다는 거. 이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리즈 쪽에 어쨌든 직전 경기 정보 누적인가 해가지고 타일러 아담스 얘도 이제 월드컵 되게 잘 챙겨보신 분들 아실 텐데 미국에서 엄청 잘했어요. 그 잉글랜드하고 미국 경기 볼 때 진짜 얄밉더라고. 얄밉게 잘하더라고 미드필더 쪽에. 근데 어쨌든 빠져 있고요. 출전 정도. 여기에 뭐 불투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잭 해리슨이나 요즘 또 직전에 핫했던 서머빌이나 리안 쿠퍼나 뭐 사이드 공격 얘도 이제 전방 쪽 사이드 쪽 자원 벤포드 아실 테고 최전방 해리슨도 상당히 중요하죠 리즈에서. 그리고 뭐 얘네 좀 빠져 있었을 때 어느 정도 해줬던 썸머빌이나 뒤쪽에 쿠퍼나 불투명인데 일단 해리슨, 썸머빌, 쿠퍼는 제가 볼 땐 나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벤포드는 좀 반반인 것 같고요. 시니스테라도 출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나머지는 근데 나오는 사이즈예요. 불투명이긴 한데 그 정도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 맨시티 이제 후뱅 디아스나 칼빈 필립스 월드컵 우승했으니까 쉬어야죠. 훌리안 알바레즈
요 정도 누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 홀란드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 매치예요. 특별하게 변수가 있을 것 같진 않고 리즈가 어쨌든 수비가 안 되는 팀인데 또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는 분들 빠진 것도 불편하고 맨시티 원정 선수들이 조금 불안불안하다는 거 말고는 전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월드컵에 대한 여파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아마 당연히 맨시티가 조금 더 열세인 포지션일 거예요. 물론 리즈도 월드컵에 포함해가지고 또 뭐 에런스지나 몇몇 자원들 이렇게 출전을 했었는데 훨씬 더 이게 많이 뛰었으니까 맨시티 애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퀄리티 차이가 저는 좀 난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전을 봤을 때 뭐 여러 선수들의 컨디션이 맨시티 애들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고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긴 했어요 분명. 그러니까 마지막에 경기 끝나고 다 다리 잡고 나뒹그러지더라고. 막 덕배나 이런 애들 그냥 자꾸 막 눕더라고요. 쥐날라 그러는지 뭐 그런 부분에 이슈는 있는데 어쨌든 뭐 다른 선수들도 다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고 리즈가 진짜 엄청 많이 뛰어서 맨시티가 조금 고전할 만한 사이즈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홀란드 선에서 정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홀란드 달리면 한 골씩 넣을 것 같아요. 맨시티 승, 맨시티 1마인까지 보고요. 3.5바 보겠습니다. 맨시티가 한 3골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리즈 역시도 저는 한 골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고 봐요. 뭐 맨시티가 4대0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맨마우 이렇게 봅니다.